이태석 신부. 배가 아파요. 이런, 썩은 물을 먹고 배가 아팠구나. 이 약을 먹으렴. 신부님, 우리 아이도 아파요. 어디 보자. 주사를 맞아야겠군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톤즈는 오랜 전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원이나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치료를 할 수 없었지요. 이태석 신부님은 톤즈 마을에 병원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심지어는 톤즈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기도 했어요. 바로 음악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은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자, 손은 여기에 두고 입으로 뿌 하고 불어야 해.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드디어 톤즈 마을에 밴드가 만들어졌어요. 자, 얘들아 준비됐니? 좋아. 하나, 둘, 빰빠밤, 뿌뿌. 이태석 신부님의 지휘에 밴드가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게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곧 신나는 음악 소리에 다 함께 즐겁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전쟁으로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태석 신부님은 무려 7, 8년간 톤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왔어요. 하지만 남을 돕느라 오랜 시간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던 이태석 신부님은 결국 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톤즈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태석 신부님은 언제나 톤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계셨어요. 이태석 신부님께서 나누어준 사랑으로 톤즈 마을 사람들은 멋진 꿈을 꾸기 시작했지요. 어렸을 적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았던 어린이는 커서 멋진 의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또 다른 청년은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신부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톤즈 마을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고트프레드 키르크 크리스티 얀센. 아이 참, 실수로 그랬다니까. 내 블록이 다 무너져 버렸어. 무너지지 않는 장난감 블록을 만들 수는 없을까?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장난감 레고를 만든 크리스티 얀센이에요. 옛날에는 블록이 지금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무너뜨리는 일이 많았지요. 어느 날 고민하던 크리스티 얀센의 머릿속에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거야. 자, 얘들아, 이걸 보렴. 이렇게 끼우면 짜잔! 무너지지 않는단다. 저는 이걸로 기차를 만들래요. 저는 놀이동산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티 얀센 덕분에 아이들은 블록으로 다양한 모양을 조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크리스티 얀센은 아이들이 더욱더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어. 그렇게 레고 블록은 점점 더 멋지게 변했어요. 레고 블록으로 멋진 건물도 만들고 아름다운 동산도 만들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사람 모양의 블록이 나오기도 했고 레고 블록으로 만든
영화도 나왔어요. 이제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레고를 즐겨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크리스티 얀센. 그의 노력 덕분에 레고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난감으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 자, 여러분들 중에 비행기에 타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멜리아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요. 아버지와 함께 에어쇼에 갔던 아멜리아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게 되었어요. 슝! 흉! 흉! 10분간 새처럼 하늘을 마음껏 날고 돌아온 아멜리아는 생각했지요.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어. 굳게 다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비행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비행사 아멜리아예요. 그날 이후로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비행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죽 점퍼를 입고 쇼트커트를 한 아멜리아는 남자들도 받기 힘든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요. 그리고 아멜리아는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하늘에서 쓸 수 있는 지도도 없었고 내가 어디를 날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계도 없었어요. 그만큼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지요. 남자 조종사 2명과 아멜리아까지 모두 3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아멜리아는 직접 조종하지 않았지만 날씨를 살피며 조종사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드넓은 바다를 넘어 영국 땅으로 도착했지요. 무려 20시간 40분 동안 하늘을 날아다녔던 거예요. 아멜리아, 정말 멋져요.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건넌 여성 비행사가 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이 아멜리아 에어하트를 주목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비행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몇 없는 여자 비행사가 된 것은 물론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낸 아멜리아를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여자아이들은 아멜리아를 보고 꿈을 키워나가기도 했어요. 아멜리아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직접 비행기를 운전해야겠어. 아멜리아는 혼자서 비행기를 직접 몰아 대서양을 다시 한번 건너기로 했어요. 하늘로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 부품이 망가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4시간 만에 아멜리아는 세계 최초로 혼자서 대서양을 건넌 멋진 여자 비행사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아멜리아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런 아멜리아 에어하트를 보고 용기를 얻고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직까지 아멜리아는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답니다. 파브르. 와, 저 개미들 좀 봐. 파브르는 부모님과 떨어져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골에서 살았어요. 개미, 나비, 벌. 시골에서는 많은 곤충을 만날 수 있었어요. 걸어가는 개미들을 보며 시간이 가는 줄 몰라 할아버지께 혼나기도 했죠. 바브르, 시간이 너무 늦었어. 죄송해요, 할아버지. 파브르는 자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지만 나는 곤충들을 관찰하는 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파브르는 숲속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곤충을 관찰했어요. 파브르는
대굴대굴 열심히 똥을 굴리는 쇠똥구리도 관찰했어요. 소똥, 염소똥, 개똥. 쇠똥구리를 관찰하는 파브르에게 똥냄새가 났지요. 아휴, 똥냄새. 너무 지저분해. 사람들이 말했어요. 사람들은 곤충을 관찰하는 파브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브르는 계속해서 똥을 굴리는 쇠똥구리를 관찰했어요. 파브르는 곤충들을 관찰하며 행복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던 곤충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기도 했어요. 이제까지는 몰랐던 곤충들의 특징들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곤충책을 만들겠어. 그는 어린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곤충책을 만들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은 파브르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해. 이런 곤충이 있었다니. 그는 죽기 전까지 곤충들을 열심히 관찰했어요. 파브르 덕분에 사람들이 곤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브르가 쓴 책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왕가리 마타이. 아니, 이럴 수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왕가리는 깜짝 놀랐어요. 케냐가 왜 이렇게 변했지?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의 숲은 사라지고 황폐한 땅이 눈에 가득 들어왔어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나무들을 베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숲이 사라져 이제는 동물 친구들도 쉽게 볼 수 없었어요. 마을에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했지요. 비가 내리질 않아. 샘도 전부 메말라 버렸어. 왕가리는 사랑했던 케냐가 아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나무가 없으면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없어. 나무를 심어 케냐를 되살려야 해. 왕가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나무는 비가 내리면 물을 머금었다가 샘으로 물을 흘려보내줍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으니 샘이 전부 마른 거였어요. 그렇게 왕가리는 시민단체와 함께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말라 죽을 때도 많았지만 왕가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부가 나이로비에 딱 하나 남은 공원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베어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곤 그 위에 건물을 짓겠다고 했죠. 지금 케냐는 죽어가고 있어요.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한다고요. 왕가리는 온몸으로 막아섰어요. 에이, 저리 꺼져! 여기에는 건물을 세울 거라고! 계속 이렇게 방해하면 감옥에 보내버리겠어! 그렇게 왕가리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나무를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왕가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감명받았어요. 왕가리가 뭘 잘못했다고? 단지 나무를 심을 뿐인데. 우리도 돕겠어. 나무를 심자. 우리 땅을 푸르게 만들자. 사람들은 왕가리를 따라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왕가리의 고향에서 케냐로, 케냐에서 다른 나라로 점차 나무 심기 운동이 퍼져나갔어요. 그 결과 아프리카에 3천만 그루의 나무가 새로 심어졌어요. 동물들도 돌아오고 물도 구할 수 있게 됐죠. 왕가리는 훌륭한 사람들만 받는다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그렇게 왕가리는 죽기 전까지 나무 심기 운동을 펼쳤어요. 나무를 사랑한 왕가리를 보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나무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답니다.
닐 암스트롱. 5, 4, 3, 2, 1. 우와! 엄청난 함성과 함께 우주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 안에는 닐 암스트롱이 타고 있었어요.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밤하늘 밝게 빛나는 달에 다녀온 사람이랍니다. 닐 암스트롱은 어릴 적부터 비행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나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그렇게 닐 암스트롱은 꿈을 쫓아 열심히 공부해 멋진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닐 암스트롱은 우연히 신문을 보았어요. 우주 비행사를 찾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찾는다고? 좋아. 이제 나는 저 하늘 넘어 우주로 가보겠어. 닐 암스트롱은 우주를 연구하는 나사에 들어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주에 가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구구구구궁! 닐 암스트롱이 타고 있는 우주 비행선이 달을 향해 출발했어요. 저기 달이 보여. 정말 신기하군. 그렇게 닐 암스트롱은 동료들과 함께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었어요. 달에서 둥실둥실 뒤뚱뒤뚱 움직이면서 닐 암스트롱은 외쳤어요. 우리가 해냈어. 세계 최초 달 여행은 성공적이었어요.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을 보고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우주에 가고 싶어요. 나도 나중에 커서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또 사람들은 더 먼 우주로 나가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요. 이렇게 닐 암스트롱은 세계 최초로 달에 다녀온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아주 큰 일을 해냈답니다. 솔로몬.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백성들은 그를 지혜의 왕이라 불렀지요. 어찌나 지혜로웠는지 사람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말하곤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저희가 얼마 전 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의 아이가 죽자 몰래 제 아기와 바꿔치기하며 자기 아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두 여인은 옥신각신하며 자신이 진짜 아이의 엄마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일지 이야기했지요. 저 여자가 진짜 아이의 엄마가 아닐까? 아니야. 나는 오른쪽에 있는 여자 같은데. 아이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둘이라. 모두 숨을 죽이고 솔로몬 왕을 쳐다봤어요. 솔로몬 왕은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지요. 여봐라.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 여인들에게 나눠주거라. 그러자 왕의 명을 받은 병사가 아주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칼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래, 이 아이는 내 아이라니까. 그런데 그때 솔로몬 왕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거라. 어느 부모도 자식이 다치길 원하지 않는다. 아이를 살리기 바라는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여인은 아이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솔로몬 왕의 지혜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